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 분야, 그 다음에 게임 업종, 현황과 전망 쪽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움 말씀 주실 분, 그 IBK 투자증권의 이승훈 리서치 센터장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요즘에 그 시황이 아주 엉망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네. 증권사 직원들의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시장도 안 좋고 네. 지점도 참 어렵고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네. 역시 증권사에 있는 여러 직원분들 역시 좀 사기가 좀 떨어져 네.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인터넷 업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대내외적으로 이제 시황 부분이 아주 혼란스럽잖아요. 네. 전반적인 시황 부분 쪽 언급해 주시고 나서 네네. 인터넷 쪽으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서 네. 이제 이게 큰 이슈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강달러가 나타났고 이런 와중에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반대의 정책을 했었고요. 네네.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영국 쪽에서 여러 가지 그렇죠. 정책적인 좀 미스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유럽 쪽에서 생각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이제 정책적인 긴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어려운 과정으로 좀 갔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이는 건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이런 네. 쪽이 신용 리스크로 갈 것인가 네.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는 3분기 미국 쪽의 어닝이 어떨까. 네. 지금 강달러이기 때문에 시장에 추정한 것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특히 러시아의 어떤 핵 위협 같은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그 파월 연준 의장 보게 되면 이제 세 번 연속 네. 저기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용어인데 네. 세 번 연속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물가가 2% 잡힐 때까지 계속 4거나 5까지 네. 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센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뭐 그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달에 있을 뭐 9월달 CPI라든가 이런 쪽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이 정말로 FOMC를 75bp 아니면 50bp를 올릴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인상의 폭은 좀 정점을 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내년 네. 초에는 좀 끝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점을 달성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 그 시계를 이제 혹시 그 증시 분야로 돌려가지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저희 이제 업계에서 또 우려하는 게 반대 매매가 물량 쏟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요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실제로 지금 회원 사실은 어떻습니까, 동양이? 확실히 최근에 한국 시장이 해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큰 낙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특히나 네. 코스닥 쪽에서는 더 큰 폭으로 급락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대 매매나 이런 부분이 좀 요인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더 하락을 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더 불거질 수 있겠지만, 뭐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좀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뭐 내놓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뭐 조심스럽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말씀 하셨으니까 예전에 왜 증시 안정기금 있잖아요. 네. 해다가 이제 없어졌었는데 요새 이제 그 증시 안정 펀드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그 펀드를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안전판 네.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당장 지금 시장의 수급 자체가 외국인이 강달러이기 때문에 계속 팔고 있고요. 네. 기관들도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개인들만 좀 시장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안정화에 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발은 받을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인터넷 업종 쪽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네.
우리 지금 시장이 그 전업종이 전부 다 지금 하락폭이 심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인터넷 업종이 2분기 들어부터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국내 기술주들이 네. 그 밸류에이션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네. 많은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금년도 그 인터넷 업체들의 현황 네. 이런 거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나 게임 쪽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는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크게 하회를 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림에 있는 첫 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 1월 달에 급락을 한번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4월 달, 6월 달, 9월 달에 급락을 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시면 이때마다 이제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갔던 시기 때 네. 같이 빠졌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를 같이 하면서 네. 시장에 좀 더 좀 강한 충격을 줬고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도 테크 쪽, 나스닥 쪽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인터넷 플랫폼 쪽에다가 좀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는 표를 보시더라도 나스닥이 빠졌던 시기랑 인터넷 플랫폼이 주가가 빠졌던 시기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의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네. 피어 그룹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 피어 그룹을 잡기 때문에 네. 나스닥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 국내 기업들의 어떤 기업 가치도 떨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인터넷 업체 하게 되면 이제 일반 분들이 네이버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쪽에 이제 많이 담은 걸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지수를 찾아봤더니 네이버 연초에 한 37만 정도 했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앉았고 네. 카카오도 11만 4천 원 연초에 네. 했다가 지금 5만 8, 9천 원 수준 거의 반토막 정도 났는데 네. 금년도 그 인터넷 업체들의 성과 퍼포먼스는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터넷 업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올해 좀 부진한 성과를 계속 나타났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최근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코스피 대비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플랫폼 쪽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은 이제 크래프톤, 애니소프트, 넷마블 같은 네.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쪽 기업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 비중도 높고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라든가 이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네. 사실 작년으로 보시면은 주가 퍼포먼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반작용으로 올해는 더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강력한 긴축 정책도 저희가 이제 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이제 지금 조금 완화되는 느낌은 들지만은 엽기적 효과가 전업종에 걸쳐서 성과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금년도에 인터넷 업종이 성과 부진했던 이유 특별한 게 있는지 있으면 좀 코멘트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볼 때는 우선은 국내외 쪽에 강력한 이제 긴축 정책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쳤고요. 두 번째는 사실 코로나19의 엽기적 효과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왼쪽에 있는 한번 차트 그림을 보시면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랑 게임 인터넷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뭐 두 업종이 거의 40배 정도까지도 이제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뭐 10배 미만, 15배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긴축에 의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만큼 강력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부분이 그대로 좀 반영이 되면서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선 숫자입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시간을 갖고서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내부 활동이 많았죠. 아무래도 특히 웨스턴 지역에 락다운이 되면서 내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이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매출로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올해는 오히려 엔데믹이 되면서 이제 외부로 나가니까 시간을 다른 쪽에 소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인터넷 플랫폼이나 게임이나 둘 다 좀 이용량이 줄어들고 매출도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면 이제 그 경기 같은 게 또 저점에 달았을 때 네. 턴 어라운드 되게 되면은 인터넷 업종도 실적 개선 폭이 네. 다른 업종도 물론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좀 더 빨리 올라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일반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인터넷 분야 이쪽에 그 관심을 가져온 이유라고 할까요? 네. 요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빠졌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글로벌 긴축 정책이 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2023년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FOMC 점도표입니다. 네. 올해 말에 4.4%, 내년에 4.6%를 보고 있는데 네. 올해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그렇다면 내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제 더 인상 이슈가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 번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 네, 그러면 내년 초면은 마무리될 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네. 지금까지 이 빅테크나 나스닥 이런 쪽에서 나왔던 디레이팅 구간이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쪽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특히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스터디가 필요한 시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업종별로 네. 2022년 대비했을 때 내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좀 표시를 한 게 있어요. 네. 이 보시면 게임 쪽이나 아니면 인터넷, 양방향 서비스 쪽이 다른 쪽보다 월등히 좀 좋아진다고 하는 추정치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올해 이쪽 분야의 숫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엔데믹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감소했고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신작 게임이나 이런 게 좀 뒤로 미뤄지면서 네. 매출 나올 수 있는 것이 2년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워낙 이쪽 플랫폼이나 이쪽이 좋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비용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이게 계속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 큰 시장에는 실제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내년은 이걸 기저효과로 해서 숫자가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영업이익 부분이잖아요. 금방 전에 네. 말씀하셨던 거. 네.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하고 양방 미디어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네. 기존에 사놨던 거 네. 많이 손실을 봤으면 물타기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레이팅이 마무리되는 구간을 봐야 되는데 네. 9월달 CPI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나 10월달에 금리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 다음에 11월달에 금리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만약에 지금보다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뭐 추가적인 매수라든가 이런 게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네, 그 다음에는 그 글로벌 기업들의 그 규제 리스크 부분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그 플래툰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올해 인터넷 플랫폼 산업 있잖아요. 그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게 네. 주로 어떤 게 이슈가 있나요? 올해 저희가 봤을 때 이슈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텐센트라든가 네.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플랫폼 기업들이고요. 네. 이 엄청 큰 기업들이 이제 중국 당국으로부터 엄청 많은 규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규제 영향이 결국은 중국에 있는 테크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낮췄고요. 이런 부분이 또 국내나 아니면 해외 쪽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도 보시면은 작년부터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카카오나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뭐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든가 상당히 소상공인 업종에 진출할 경우에는 큰 이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규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아직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시장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계속 어떤 규제에 대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뭐 강화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 기업들은 국내 사업도 중요한데 해외 쪽에 대한 진출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네이버의 웹툰의 이용자 숫자거든요. 네. 작년 2분기 때를 보시면 한국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한국은 올해도 비슷해요. 오히려 감소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1,000만 명, 지금은 1,200만 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네. 일본은 1,700만 정도에서 지금 2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많이 늘어났네요. 네, 한국의 인구를 생각해 보시면은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갖고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언어나 문화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회사가 해외 플랫폼에 가서 성공시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좀 재밌는 게 K컬처, K컨텐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예요. 컨텐츠가 들어가고 네. 웹툰이나 아니면은 뭐 OTT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은 네. 그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K컬처의 힘을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이 해외 쪽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미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내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센터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21년 대비 22년도에 네. 일본의 그 네이버 웹툰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보고서를 봤더니 그 다울증권의 김진우 애널리스트인가요? 네. 그 양반이 쓴 걸 보니까 일본의 그 이커머스 진출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구체화 전망에 따라 가지고서 네이버를 조심스럽게는 하지만은 38만 원 정도 네. 이렇게 제시하기도 했는데 네. 센터장님 앞으로 그 네이버 현황 네.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이버가 사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했던 요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2021년에는 수익률이 20%를 달했습니다. 네. 근데 2021년에는 매출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팬데믹 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는 웹툰 분야나 이런 쪽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돈을 덜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을 넘어가면은 저희가 네이버 쪽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숫자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6%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점을 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회사의 실적 면에서도 좀 바닥을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일본에서 국내 웹툰 서비스에 대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지금 거래액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카카오가 갖고 있는 피코마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네. 네이버는 라인 망가와 이북 재팬이라고 하는 회사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네이버가 이제 피코마보다 카카오의 플랫폼보다 더 많은 거래액을 차지하고 있지만 네. 네이버는 이제 이쪽 시장에 대한 볼륨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태고요. 네. 보시면 거래액에 보시면 이 회색으로 아무것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보니까 일본은 PC 기반의 디지털 도서가 엄청 많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핸드폰으로 모바일 앱으로 웹툰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3배 정도 큰 시장이 일본에 더 있거든요. 근데 그쪽 시장은 아직은 한국이 공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다 M&A를 통해 가지고 이쪽 시장을 공략을 할 거고요. 그쪽 시장에서까지 공략을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고정비 커버가 많이 될 거고 네. 수익성이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웹툰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커머스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한국 보면은 한국에서 쇼핑하면은 네이버랑 이제 쿠팡을 많이 떠올리세요. 네. 그런데 네이버의 쇼핑 검색이라는 걸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서 물건을 많이 사시죠. 그리고 네이버 페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런 구조가 내년에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일본에서 야후 재팬과 네이버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네. 그쪽에 이제 쇼핑 검색이라고 하는 게 아마 새로 생길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한국에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그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이 일본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거의 동일한 구조의 커머스 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시장이 한국보다 커머스는 뭐 5배, 10배 이상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만약에 네이버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확실히 내년에는 숫자가 더 빨리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실 때 네. 보면은 그 투자분들이 봤을 때 네.
네이버 주식에 관심을 두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지금 해외 주식도 일반인들 미국 주식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후자폐 이런 걸 사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둘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웹툰은 네이버가 이미 시장을 잡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커머스 쪽은 내년부터 그러니까 네이버랑 야후가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먼저 성과가 나오는 건 네이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네이버 쪽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이버가 낫지 않겠느냐. 네,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쪽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네. 카카오 하게 되면은 카카오 이외에 카카오 뱅크라든지 또는 카카오페이, 네. 카카오 게임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봤더니 네. 고물가보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카카오가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카카오톡의 프로필 탭이라고 하나요? 네. 그 광고 노출을 이제 앞으로 확대해서 네, 맞습니다. 내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사업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은 이제 목표 주가를 한 10만 원 선, 네. IBK에서는 11만 원 제시했단 말이에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는 카카오의 현황 네.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카카오 쪽 같은 경우는 우선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카카오나 이제 카카오 자회사 중에서 상장 회사들의 성과입니다. 올해 거의 50% 이상의 이제 그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뭐 이제 나스닥의 빅테크가 많이 빠진 부분도 있었고요. 네. 사실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어떤 경영진의 이제 주식을 파는 이런 이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 외부적인 요인이 결합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이 특히 네이버보다 좀 더 카카오가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했고, 그런 아직도 많은 자회사들이 지금 비상장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네. 그 회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 좀 높게 쳐오다 보니까 전체 밸류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그게 시장이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면서 카카오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오히려 좀 근본적인 핵심 역량에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되게 다양한 자회사도 많고 서비스가 좋지만 사실은 이 회사가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쪽에 어느 순간부터 광고가 붙은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광고가 붙으면서 카카오가 매출이 엄청 크게 올랐고 수익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카카오 이 광고 쪽에 새로운 신사업을 강화를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필 탭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카오톡 처음 열면은 네. 뭐 생일 나오고 이용자들 정보 나오는 이쪽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오픈 채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인 채팅은 1대1로 이제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되게 사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광고를 붙이면 되게 거부감이 클 거예요. 하지만 이 탭 쪽에 상단에 보면 오픈 채팅이라고 해서 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주식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연예인을 좋아하지만 그런 관심사에 따라 가지고 채팅방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종의 게시판 같은 성격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의 관심을 갖고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를 노출시키더라도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부감은 덜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광고가 없지만 네. 향후에는 광고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쪽에 한 900만 명 정도 월간 이용자 숫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지금? 상당히 큰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광고가 붙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광고의 인벤토리, 큐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의 광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이 광고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에 같이 붙어 있는데 네. 이게 독립적인 앱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해외 쪽에도 이쪽을 출시할 수 있을 거고 해외도 국내 뭐 웹툰이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이라든가 뭐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모을 수 있는 이제 커뮤니티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해외 쪽에서 매출을 올리는데도 네. 이런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전반적인 흐름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업종으로 축소를 해서 인터넷 업종들의 현재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를 알아봤고
대표 주자격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전망 쪽 이런 것을 1부에서는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